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세르 대 모나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르는 올 시즌 승격한 하위 전력, 일단 전반기는 17위로 강등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언제 강등권으로 다시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압도적인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었지만 현재는 리그왕 팀들과의 격차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상대 팀의 순위에 따라 성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 올 시즌 13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3승 2무로 무패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상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1무 8패로 수준 차이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역습 성향이 잘 통하면서 득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하나 꼴찌 앙제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멀티 득점에 성공한 홈 경기는 없었습니다. 이앙, 다 코스타를 영입하면서 공격진 보강에는 성공했지만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많은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 시즌 오세르보다 실점이 많은 팀은 앙제 한 팀에 불과한 상태, 특히 6위 이상의 상위권 팀에게는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모습입니다. 다득점에 일가견이 있는 모나코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할 확률은 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모나코는 올 시즌 상위권 팀을 상대로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내야 할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는 흐름입니다. 꾸준한 득점력이 장점으로 상위권 팀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득점력만큼은 꾸준하게 유지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모나코는 지난 시즌과는 달리 중앙 점유율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니며 엠볼로의 기동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선택이죠. 다만 하위 팀을 상대로 지공을 펼칠 때도 벤 예데로와 볼란트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속공에만 능한 반쪽짜리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점유율은 수비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올 시즌 원정에서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4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 3경기에서 무실점에 성공하면서 뒷문 제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클레멘트 감독이 수비 전술을 짜는데 능한 타입은 아니고 수비진에서 아마추어 같은 PK 한납이 나오는 등 실수가 잦은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변형 300 전술이 자리를 잡는다면 전술적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모나코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모나코가 속공과 지공 모두에서 득점을 꾸준히 내주고 있는 편이라 공격진에서의 활약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나코의 수비 불안은 다소 있지만 오세르도 공격진의 성과가 뛰어난 팀은 아닌데다 모나코가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안정적으로 볼을 순환시키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상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클레르몽 대 릴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레르몽은 5승 4무 6패, 리그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전 5경기에서 3무 2패로 하락세를 겪고 있던 상황입니다. 8경기 연속 득점과 실점을 모두 기록하며 공수 밸런스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실점을 내줄 경우 승리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운영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도하는 경기를 펼칠 때는 준수한 공격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릴은 8승 2무 5패, 리그 7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휴식기 전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나름 화끈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지만 조나단 데이비드, 도나단 반바에 대한 의존도가 꽤 큽니다. 게다가 이전 시즌들에 비해 실점이 꽤나 늘어났는데 15경기를 치르면서 무려 23실점을 내줬습니다. 강팀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성적입니다. 전체적인 전력이나 경기 운영은 릴이 한 수 위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반바가 출전하지 못하기에 릴도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클레르몽 역시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큰데 다득점 양상은 어렵겠지만 팽팽한 승부 끝에 릴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리즈 대 맨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즈는 지난 시즌 겨우 강등을 면했고 올 시즌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강등권 다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공격 일변도였던 비엘사 감독이 경질되었음에도 수비적인 약점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뼈아프죠. 요렌테와 코흐의 폼 저하도 심각한 상황인데다 제시 마츠 감독도 내려앉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넓은 뒷공간이 수비진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트백 크리스텐센이 그나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 수비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강등권 싸움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론슨 아담스가 각각 공격과 수비의 핵심으로서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시니스테라의 활약상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시니스테라는 항상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이며 공격진이 미드필더진의 활약을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호드리구와 벤포드는 현재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라르트는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폼을 바탕으로 13경기에 출전했으나 득점이 없는 상황이라 두 선수의 대치자가 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맨시티는 리버풀을 3대2로 잡아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전 자원들을 총출동시켰음에도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린 리버풀을 상대로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은 꽤 아쉬웠던 대목이죠. 전반적으로 올 시즌 경기력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팬들의 불만은 감독의 전술이 꽤나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죠. 교체 카드가 5장으로 늘어난 상황이라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변화를 과감하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홀란드의 활약상이 매우 좋고 데브라이너도 월드컵에서의 활약상과는 달리 EPL에서의 활약상이 좋기 때문에 역전이 필요한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경기의 재미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이 로테이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직격탄을 맞은 선수는 칸셀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드리를 대체할 선수인 필립스도 부상과 몸상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살이 쪄서 돌아온 필립스에게 감독이 분노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균도알을 중용할 수밖에 없지만 활동량으로 찍어 누르는 팀을 상대로는 기동성 문제가 상당히 큰 유형의 선수라 리스크가 상당한 선수죠. 감독의 전술 경직성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홀란드, 데브라이너 조합으로 어떻게든 골을 우겨넣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력임에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원과 수비진에서는 점점 체력적인 과부하가 엄습해오고 있고 활동량으로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리스크도 상당한 상태죠. 맨시티의 우세와 다득점 경기 양상을 고려해볼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